이 동영상은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조홍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홍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홍우입니다. 지금 날씨가 좀 많이 덥죠. 그래서 식중독도 많이 생기고 소화도 좀 안 되고 그런데 하여튼 식사에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계절일 것 같습니다.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만성병에 있어서의 식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만성병이라는 건 생활습관병이고 생활습관병이라는 건 생활이 잘못돼서 생기는 건데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식사거든요. 잘못된 식사는 질병을 일으키고 반대로 올바르게 잘 길들여지고 습관화된 식사는 이제 질병을 예방하고 또 질병이 생긴다 하더라도 재발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장병, 당뇨병은 또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심장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편적 식사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논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논문입니다. 저널인데 Current Opinion이라고 하는 잡지예요. Current Opinion Lipidology라고 하는 제가 이제 지질을 공부하는 사람들 무슨 지질학 무슨 지층 그런 게 아니고요. 콜레스테롤 뭐 TG 뭐 지방산을 공부하는 의사나 학자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참조하는 논문 저널이에요.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 3일 전에 Dietary Treatment to Lower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and Reduce Cardiovascular Risk라는 제목으로 종설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콜레스테롤과 TG를 낮추고 그럼으로써 심혈관 질환을 줄이는 식사법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중간중간에 저의 경험과 제 생각과 다른 연구 결과를 좀 곁들이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포화지방 섭취와 심장병, 정제탄수화물과 심장병, 채식과 복합탄수화물과 심장병, 계란은 이로울까 해로울까, 오메가3 지방산과 심장병, 지중해식 식단은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제목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거는 이제 포화지방 섭취와 심장병인데요. 이제 요거는 제일 많이 이제 논의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포화지방을 많이 먹을수록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그럼으로써 심장병이 잘 생긴다고 하는 거는 뭐 가설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이제 진리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저널리스트가 과학계로 들어와서 뭐 아주 화끈하게 또 논설을 펼치는 것도 있고 또 학자 중에서는 주류 학자가 아닌 상태에서 주류 이론의 반론을 들고 자기 이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이제 찻잔 속의 태풍이지만 요즘처럼 SNS가 발달하고 자기의 주장을 엄밀한 학회나 학문적인 검열을 거치지 않고 바로 책으로 출版할 수 있고 유튜브로 얘기할 수 있고 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포화지방은 심장병과 상관이 없다. 이건 음모다라고 하는 음모론이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포화지방 음모론, 콜레스테롤 음모론. 더구나 이제 뭐 심장내과 의사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 중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책도 쓰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뭐 과도 자기 전공도 아닌 사람이 무슨 콜레스테롤 높아도 문제 안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사 전문가인 의사도 진짠가? 포화지방을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일반인이야 뭐 다 모르니까 포화지방을 많이 먹어도 좋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포화지방이 심장병 예방을 위한 식사에서는 제1의 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관찰적 연구를 보게 되면 관찰적 연구라는 거는 이제 어떤 지역을 갖다가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쭉 보면서 그 포화지방을 많이 먹는 거에 따라서 또는 적게 먹는 거에 따라서 나중에 뭐 콜레스테롤 올라가나 나중에 심장병이 잘 생기나 이런 걸 보는 이제 관찰한 연구입니다. 보면은 가장 그 저탄 고지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맨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세븐 컨트리 스타디라 해서 7나라 연구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오래되고 포화지방을 많이 먹은 것이 심장병에 문제가 된다는 걸 처음으로 이제 지적한 연구예요. 그래서 1956년도에 미국 1번,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어디더라 하여튼 네덜란드 뭐 몇 거 해가지고 7나라를 갖다가 이제 잡아서 그 중에 12,763명 정도를 쭉 본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다이어트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 먹느냐고 설문지 작성하고 또 그거 그 먹는 거 표본을 직접 미국에 있는 실험실로 갖고 가서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 그다음에 뭐 설당 뭐 이런 걸 다 분석해 가지고 한 건데 여기서 이제 밝혀진 게 5년 데이터, 10년 데이터, 15년 데이터, 50년 데이터까지 나왔어요. 이제 최근에 결국은 공부하는 게 뭐냐면 포화지방산의 섭취를 많이 할수록 혈중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고 또 그것은 심장병 발생과 양적인 관계가 있다. 즉 포화지방을 많이 먹었더니 포화지방이 그걸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는 여기서 나타나지 않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혈중 콜레스테롤 레벨이 퍼센트 대비로 계속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은 심장병 발생도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아주 관찰적 되게 훌륭한 연구를 남겼죠. 이런 연구는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는데 Multinational Monitoring of Trends and Determinants in Cardiovascular Disease Study라는 여러 가지 연구인데 26개국에서 연구됐는데 동물성 지방 섭취가 증가할수록 혈중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또 이것은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사망, 심근경색, 뇌경색증이 증가했다. 뭐 이제 이런 데이터고요. 여러 가지 논문이 되게 많아요.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심장병 사망과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코프로티브, 라이포프로틴, 피노타이핑 스타디. 이제 여기 타입 A, 타입 B, 스몰 덴셀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에릭. 그다음에 프레밍엄 스터디 같은 데서 포화지방 많이 먹으면 LDL 콜레스테롤 높고 그러면 심장병 발병과 사망이 많더라라고 하는 건데 이건 어디까지나 관찰적인 연구예요. 관찰적인 연구만 가지고 그래서 담배를 많이 필수록 폐암이 잘 생기더라만 가지고 우리가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뭐냐면은 담배를 그럼 많이 핀 사람과 적게 피게 한 다음에 나중에 폐암이 덜 생기나 적게 생기나를 봐야지. 즉 인과관계를 확인해야지 그것이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거와 연관이 돼 있고 또 그것이 심장병과 연관이 돼 있다란 연관관계만 밝기 따름이지 인과관계는 밝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됐죠. 그게 뭐냐면 무작위 임상 연구예요. 이제 한쪽 그룹은 포화지방을 많이 먹게 하고 한쪽 그룹은 포화지방을 적게 먹게 하고 나머지는 다 맞춰요. 남녀, 그다음에 나이, 그다음에 뭐 혈압, 몸무게 뭐 이런 거 쭉 다 맞춘 다음에 단지 이 두 군간의 차이가 포화지방을 많이 먹느냐 적게 먹냐만 차이가 나게 해서 쭉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아지거나 심장병이 많아지면 그건 오롯이 포화지방 때문인 거거든요. 이런 식의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로스앤젤레스 베테랑 어페어 다이어트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이건 이제 제한군인 미국의 제한군인 병원에서 846명의 제한군인을 뽑아서 한쪽은 식물성 지방을 먹게 하고 한쪽은 동물성 지방을 먹게 했는데 그 식물성 지방은 포화지방이 11%고 동물성 지방은 포화지방이 18%니까 포화지방량의 차이가 났어요. 그 다음에 거꾸로 불포화지방은 16%로 식물성 지방이 훨씬 많았고 또 동물성 지방은 불포화지방이 5%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합시다 해가지고 한쪽은 식물성 지방 포화지방 그다음에 한쪽은 고포화지방을 먹였는데 5년하고 8년 해보니까 약 심장병 감소가 31%나 된 거죠. 그러니까 포화지방을 적게 먹은 그룹이 콜레스테롤 레벨도 떨어지면서 심장병도 적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된 거예요. 확실히 포화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고 그것이 심장병 발병에 영향을 주겠다. 해서 이제 다른 연구도 쭉 보니까 대충 이런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포화지방을 16%에서 즉 전체 총 칼로리, 예를 들어서 2,500칼로리를 먹는다 그러면 그 중에서 포화지방으로 먹는 칼로리가 16%였던 사람이 5%로 포화지방을 줄였더니만 LDL 콜레스테롤이 약 11% 감소하더라. 131에서 117 감소하더라. 이건 이 연구,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숫자는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의미는 똑같아요. 포화지방을 줄이면 LDL 콜레스테롤도 줄어들고 LDL 콜레스테롤도 줄면은 당연히 심장병도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연구도 있었죠. 다른 연구 보게 되면은 오슬로 다이어트 하트 스터디라는 연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1232명의 아마 노르웨이 쪽이겠죠. 무증상 남자를 대상으로 한쪽은 포화지방 8.2% 적은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은 달걀 하나에 해당하는 약 289mg 먹게 하고 다른 쪽은 포화지방이 전체 열량의 13.3%, 즉 포화지방을 많이,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을 527mg, 그러니까 한 계란 2개에 해당하는 양을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중불포화지방산은 동일하게 먹여봤어요. 불포화지방은 똑같이 하고 포화지방하고 콜레스테롤 올려서 먹인 거예요. 한쪽은 적게 먹이고 5년 동안 추적 검사했더니만 이 포화지방을 적게 먹은 그룹에서 심장병이 47% 감소했고 혈중 콜레스테롤이 13% 감소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감소한 겁니다. 이거는 웬만한 여러분들이 흔히 고지혈증 약이라고 하는 스타틴의 효과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식사로 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식사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기 전에 그 사람의 식사가 좀 안 좋고 그 사람이 위험 요인이 없다. 급한 거 아니다. 즉 경동맥에 콜레스테롤 확 끼고 심근경색이거나 뇌경색 지금 당연히 뭐 이건 스타틴 먹어야 되지만 아직 병이 없고 젊고 단지 콜레스테롤 높은데 식습관이 나쁘고 경동맥이나 동맥경화도가 별로 없다 하면은 그때는 의사 선생님하고 주치의랑 상의하에서 한두 달 정도의 식사요법을 해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포화지방 결론 낸 거예요. 포화지방은 관찰적 연구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포화지방을 높여서 먹고 낮춰서 먹고 하는 연구에서도 봤다시피 포화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은 혈중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고 그것은 바로 심장병의 증가하고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병을 예방하고 싶다면 첫째 포화지방을 적게 먹어야 된다. 즉 포화지방만 있는 음식 포화지방이 100% 있는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했더니 그럼 야 포화지방이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야. 설탕을 많이 먹어서 심장병이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과 심장병에 대한 연구도 꽤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리는 그런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둘 다 맞아요. 포화지방이 높아도 문제가 생기고 정제 탄수화물이 많아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잘못 이해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죠. 가끔은 뭐 예를 들어서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나쁜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나쁘다고 해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고지방식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잘못 이해한 케이스죠. 근데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수록 나쁘다라는 연구가 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이고 재밌게 나온 연구가 2년 전에 나온 이 연구예요. Prospective Urban Rural Epidemiology라고 하는 연구인데 퓨어라고 그냥 약자로 퓨어 스터디라고 그러거든요. 란셋에 한꺼번에 4-5개가 이제 막 나왔어요. 그 데이터가 굉장히 그때 센세이션했는데 그때 잘 모르는 언론이나 잘 모르는 의사나 괜히 또 아는 척하는 일반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지 LDL 콜레스테롤 올라가도 상관없다. 여긴 그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정말 문제는 탄수화물이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해서 굉장히 또 저탄고지에 이용됐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실제로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또 연구의 한계도 많아요. 18나라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세계적인 연구 13만 5,335명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한 스터디예요. 근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키워드는 정제 탄수화물 많이 먹을수록 총사망이 증가해요. 근데 심장병 사망은 관련 없었어요. 아마 당뇨 이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있었겠죠. 그 다음에 또 난처한 논문 이제 데이터 보면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을 많이 먹을수록 LDL 콜레스테롤은 증가했대요. 이것도 좀 얘기가 안 되거든요. 불포화지방은 많이 먹을수록 LDL이 감소하거든요. 근데 하여튼간에 LDL 콜레스테롤 증가했는데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총 사망과 뇌경색증은 적었대요. 이게 이중으로 모순된 데이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단순 무식하게 딱 뽑아내면 뭐냐면 지방보다는 정제 탄수화물 먹는 것이 총 사망을 늘린다. 그다음에 지방을 먹었는데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지만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그것이 심장병 사망률을 더 올리지는 않고 오히려 정제 탄수화물이 더 나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연구는 굉장히 단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15년, 10년을 했나 뭐 했는데 처음에 연구에 참여자가 들어갈 때만 식사 설문지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첫 번째 0이어, 2이어, 4이어 이렇게 해가지고 2년, 4년, 뭐 또 3년, 5년씩 한번 하는데 전혀 하질 않았어요. 근데 워낙 인구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질 설문지가 좀 잘못돼가지고 트랜스 지방은 아예 평가를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지방 섭취에 이 불포화냐 포화냐가 제대로 이렇게 나눠지지가 않았어요. 설문지의 전체적인 한계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가난한 나라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요. 데이터가 굉장히 희한하게 나왔어요. 이 데이터는 그 가난한 나라에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짐바브웨 우루과이 하여튼 인도 계통 이런 쪽에 방글라데시도 한번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주 열량의 80에서 90%를 전부 다 흰쌀밥이나 흰밀가루로 먹어요. 그러니까 단일 너무나 많은 너무나 많은 부분을 단일 영양소에 의존하는 건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이런 나라가 뭡니까? 그거는 가난의 상징이에요. 가난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이 단순 우리 옛날에 기억해 보세요. 지금이야 우리 골고루 먹고 고기도 먹지만 옛날에 우리 1960년대에는 대부분 뭐 쌀만 먹었잖아요. 쌀도 뭐 없어가지고 보리도 먹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 가난한 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 주로 가난한 나라, 다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이 때문에 오히려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것이 상당히 나쁘다라는 걸 보여준 연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연구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비판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산업화된 서구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일본 같은 일부 동양에 있는 발전된 나라에는 해당할 수 없는 얘기다라고 이제 비판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진짜 개발도상국에 맞는 연구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말고 어, 동물성 유지의 단백질과 동물성 유지의 지방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대입해가지고 산업화되고 완전히 많이 발달된 이런 유럽과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아니면은 일본 같은 나라에 적용하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뺄 수 있는 얘기는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 채식 기반 어떠냐? 이제 이제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걸 잘못 이해해서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심장병에 잘 걸린대.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훨씬 더 사망률이 높대라고 해서 탄수화물을 먹으면 마치 건강하지 않은 다이어트라는 것처럼 하는 풍조가 생겼어요. 일부 의사와 일반인들 사이에. 그래서 채식의 가치, 채식의 유용성, 채식의 건강성에 대해서도 폄하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여러 나라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완전 채식보다는 채식 기반의 다이어트, 이제 이거를 plant based 다이어트라고 얘기를 해요. 채식 기반의 다이어트가 육식 기반의 다이어트보다 여러모로 좋은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복합 탄수화물 위주의 채식 기반 식사를 하게 되면은 심장병 발병 위험이 25% 감소해요. 이거 좋은 거예요. 근데 가끔 제 외래 오시는 이제 신안 중에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분 중에 자기는 채식을 한대요. 채식을 하는데 왜 나는 당이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뭐 어떤 채식을 하세요? 그랬더니 채식은 맞는데 정제 탄수화물 위주로 채식을 해요. 이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고지방식만큼 나쁘다라는 거예요. 정제 탄수화물은 뭐죠? 흰쌀로 만든 떡빵, 그 다음에 떡면, 그 다음에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 같은 것, 즉 또는 설탕 또는 꿀 이런 식의 아주 단순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채식 기반이지만 심장병 위험이 32% 증가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의 복합 탄수화물인가? 우리 복합 탄수화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탄수화물이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소화가 덜 되게 만든 거를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네랄, 여러 가지 그다음에 비타민 이런 것들이 섞인 걸 또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그러는데 흔히 얘기할 때는 unprocessed 또는 non-processed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공이 덜 된 음식이 바로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채식 중에서 전곡류 영어로 홀그레인이라고 그러죠. 뭐 현미, 그다음에 호밀, 도정하지 않은 도정을 덜한 쌀 또는 재분을 할 때 껍질째 넣은 이제 밀가루, 까만 밀가루 이런 것들 이제 전곡류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채소, 그다음에 과일, 생선으로 식단을 바꾸면은 총 사망이 감소해요.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과 그다음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많이 먹다가 완전히 이제 개심해서 마음을 바꿔서 복합 탄수화물과 채식 기반과 생선과 적당한 고기를 먹게 되면은 총 사망이 8에서 17% 감소하고요. 심장병 사망이 7에서 15%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이어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약으로도 이렇게까지 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단지 식사를 바꿈으로써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단지 식사를 바꿈으로써라는 말은 어폐가 있는 게 단지 식사를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식사 습관과 입맛이라는 거는 자기 유전적 배경과 유아기 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과 나중에 자기가 사춘기 때 이렇게 만들어진 식습관의 총화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 인격 바꾸기만큼 힘들어요. 식사를 바꾼다라는 거는. 그래서 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You are what you eat 뭐 해가지고 그래도 you think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너는 바로 너가 먹는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식사를 바꾼다라는 거는 굉장한 변화를 의미해요. 그러나 그걸 바꾸면은 굉장히
그 좋은 과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채식 기반 식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였죠? 포화지방.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정제 탄수화물 또는 단순 탄수화물. 그 다음에 복합 탄수화물 어떤가라는 거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